네, 한인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입니다. 자, 여야 모두 총선 26일 앞두고 이 막말 논란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도태우, 정봉주 두 후보를 공천 취소했는데 또 오늘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네. 네, 오늘은 장해찬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들이 줄줄이 터져 나와서인데요. 10년 전 SNS에 올린 난교 발언까지는 10년 전 치기 어린 마음이었다. 사과도 했고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그 뒤로도 서울시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 떼만큼 또 못하다는 막말, 남자들 룸, 여자들 백 같은 발언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20대였다고 해도 국회의원 자질이 맞냐, 다른 당들의 비판 수위도 거세졌습니다. 근데 뭐 장 후보 한 명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계속 터져 나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도태우 후보와 정봉주 후보를 막말 파문으로 공천 취소하기로 결정한 뒤에 막말 파문 더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국민의힘에선 장해찬 후보 외에도 조수현 후보 막말 다시 논란되고 있고요. 민주당도 양문석 후보 노무현 비하 발언 다시 논란되고 있습니다. 짧게는 5년 전, 10년 전, 길게는 16년 전 발언까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막말 파문에 휩싸인 후보들 최대한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다고 막말을 한 조수현 후보는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을 찾아가서 큰절을 하면서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많기도 하지만 여야도 어떻게든 단호하게 좀 끊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이번 총선이 초박빙인 만큼 어디 한 군데서라도 실점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막말이라는 게 자극적이고 또 특정 집단을 타깃화한다는 점에서 총선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을 비꼬면 서울 민심 아무래도 잃기 쉬울 거고요. 룸살롱, 명품백 얘기를 하면 남성 집단, 여성 집단 반감을 살 수 있겠죠. 당의 입장에선 후보 한 명 살려뒀다가 판세 자체가 바뀌어서 접전지에서 몇 석을 날리게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17대 총선 당시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된다고 발언한 이후 200석까지 예측됐던 열린우리당 152석에 그쳤고요. 정태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른바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발언 이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역구의 84석 확보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뭐 막말이라고 하지만 발언의 유통기한도 없고 지금 누구는 공천 취소하고 누구는 주고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도 좀 궁금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네, 여야 지도부가 난처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떤 막말은 넘어가고 어떤 막말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어떤 게 더 심한 막말인지 판가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야 공천 기준에 막말에 대한 정의가 있을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민주당은 5대 혐오 범죄로 증오 발언이라는 게 있었지만 막말과는 거리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발언에 대한 정의 자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관위원장이 공천심사 기준 첫 번째로 도덕성을 꼽긴 했는데 이 역시도 모호한 수사입니다. 여야 지도부 입장에선 기껏해서 후보 검증 마치고 공천까지 줬는데 예상치도 못한 지점에서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지조차도 난감한 상황이고요. 자, 여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 뭐 막말 논란 불거질 때마다 낙마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말의 강도에 따라서 날릴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많이 언급하는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 모호한 표현이지만 각 당내 전략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어떤 발언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 더 영향을 미칠지, 현재 판세를 뒤집을 정도일지 세세하게 분석한 뒤 후보 공천 취소 여부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치권 또 자업자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한인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